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시들 나도 이 인생으로 참으로 나의 진짜 결정자가 아니라 나의 반대로 사람들이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이게 살 수가 없어지고 시간만 다 오겠습니다. 그녀를 싸고 이거 나가지고 어르신 예수님의 분들이니까 좀 나가셨습니다. 시선 피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더 할 말이 말 주변도 없는 데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좀 할 걸 그랬네. 저는 정말 여기 오기 싫어했어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좀 없어가지고 너무 세상적이라 여기 와서 왜 내가 고생을 하느냐 안 올라 그랬어요. 근데 중국은 더 오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영감하고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는 자기는 좋아했지 나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날 때 중국에 보내려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지금 내년이면 60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가. 그런데 사랑 안 해도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사랑은 받아봐서 정말 사랑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오기 싫은 중국도 왔는데 지금 여기 살아보니까 중국이 제일 날씨가 좋아요. 뭐 장마가 있나 태풍이 있나 지진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을 다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나고 내가 잘했구나. 중국 싫어했는데 중국 잘했구나. 중국이 80세 밑이니까 좀 소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산림산 주부로 왔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접할 수가 없고 처음에 조금 며칠 만나다가 학교에서 카메라로 보고는 야단쳐서 그 다음부터 학생들을 못 만나게 됐는데 나는 학생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게을러서 우리 학생들하고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만나기 쉽고 힘들어도 우리 학생들하고 만나면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는 내가 정말 끝이지 안 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난 믿었어요. 누가 우리 학교에 오든 싫든 좋든 우리 학교에 도착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을 만날 때, 교수님들이 학생을 만날 때 금방 교수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그래서 쉽게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친해지게 해달라고. 나는 그런 기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상을 줄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참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직원들하고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직원들도 일체를 만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못 만났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도 또 중공 직원들도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또 만나더라고요. 30년을 지났는데 3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우리가 교육을 얼마 안 시켰지만은 얼마나 하는 그 애들이 바로 자랐는지 너무 자랑스럽고, 한국의 서울대학 나온 애들보다 더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 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농문들 중에 여기에 계신 농문들 많지 않지만 내지에 계신 농문들도 자주 이렇게 오셔서 총장님, 사모님도 만나뵙고 이렇게 시간을 좋은 시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행사 때는 이제 모든 교수님들 계시고 교수님 행사가 진행되고 사모님들 좀 샘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분 안 계시는 거죠. 오후에 사모님들 순서가 없으실 줄 알고 보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중에 계신 분들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나와 뉴스 이야기, 긴 이야기를 좀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모님 중에 계신 분들, 예, 한 분도 안 계시는 분. 따로 또 홈카메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중에 여교수님, 여교수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이렇게 나와 뉴스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추천해 주십시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호명해도 되겠습니다. 이인숙 교수님. 교수님. 네.
분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연병 관계를 처음엔 잘 알지 못했으나 총장님께서 공부를 다니시고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말씀하신 조금 더 해라. 젊을 때 그때 제 80년대에 저희 교회를 오셔서 제가 바로 그 뒤에 상가대에 앉아 있었는데 총장님이 연령 과기대를 하신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현재 아니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후에 잊었는데 그 후에 어디서 뭐 이렇게 좀 훈련 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를 방문해야 되나 1년 훈련 후에 어디를 방문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랐고 그랬었는데 오늘까지는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때 마침 연병가비대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1998년에 연병가비대 교수가 와서 제가 잊었던 우리 총장님이 그 몸에 오셨던 것을 잊었었는데 그때 다시 알게 돼서 연병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백두산 가는 것처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다음 갔다 와서 또 바쁜 삶 때문에 잊었었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또 오셨어요. 총장님이. 그래서 연병가비대에 통신과를 생긴다는 거잖아요. 아니 총장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통신학과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운명인가 보다 지원을 했더니 보통 남자들이 선발되죠. 그죠? 근데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본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선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평생 처음으로 신문에 뒤에 났어요. 그 주문에 딱 찍어놨어요. 신문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서 신문을 이렇게 사무실에 아직도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파견 근무를 3명이서 했는데 제가 신문에는 났고 제가 두 번째 다음에 가야 되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더니 갑자기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성을 먼저 보낼 때 가서 잘 좀 동북 쪽인데 이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남자로 대체했어요. 첫 번째 먼저 바꾸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신문에는 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와서 연병가비대에 한 학기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2000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카페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카페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같은 아는 우리 친구에게 해서 북카페를 만들게 됐어요. 저는 돈이 없고 거긴 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카페를 그 후원자의 도움으로 해서
야, 내가 나 거기 가면 카페도 옆에 붙여줄게. 아마 이분이 그런 마음을 하셨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경 강의를 방문했었고, 카페에 선공을 하신 분과 함께 2003년에 왔습니다. 카페까지 이제 마련이 됐잖아요. 전업이 있고 카페를 만들어지면서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2005년에 왔는데 참 감사했던 2005년부터 2019년 말에 제가 나가면서 15년을 어떻게 꿈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봉사할 수 있고 교육의 섬김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먼저 일하신 우리 총장님께서 이 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 귀한 인생의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귀한 동역자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가족들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초청 행사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끊을 수 없는 연명 관계에 사랑과 이런 게 있어서 또 다시 또 지원을 해서 근데 이렇게 제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약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때가 또 있겠지 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제 인생의 삶을 배웠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것들을 배웠고 감사했던 시간이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한 시간을 제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 동역자분들과 또 이렇게 참석하신 제자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남은 생애 속에서도 그러한 동행의 길, 동행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새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기대되는 방문이에요. 이렇게 아주 시원하고 너무나 좋은 이 터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스크에서의 20년, 30년의 그 삶이 어떻게 5분 안에 담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시간 5분인 거 알아요.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지만 공식 시간.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성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내주시기 잘하고 안내주시기 잘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셔서 너무 잘하게. 저 부르면 무슨 말을 하지? 그냥 여기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정모성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전체적인 시기는 일일이 다 생각은 안 나도 한 사람이 내게로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부가 온다라는 걸로 시작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 한 사람은 유스톤 모든 가족분들이고 그 모든 가족분들은 시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어마무시한 그런 자기의 삶의 인생의 주인공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빨간 깃발이 흔들리면서 군복을 입은 분들이 공항에 계셨었거든요. 저는 워낙 겁이 많아서 좀 무서웠어요. 잘못하면 붙잡고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군복 입은 사람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여기 도착했을 때 그 겨울은 저한테는 참 춥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2018년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마무시하게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힘으로 아니고 제 안에 있는 그분의 힘이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제 이름이 호명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한테 설 수 있게끔 하게 준 그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이 저희 컴컴인데 얘기하면서 계속 가족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 나오면서 분들에게 가족 얘기하는데 그 가족의 의미가 너무 따뜻하게 오고요. 98년도에 춥고 무섭고 두려웠던 그것들이 지금은 따뜻하게 저한테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랑의 94라는 드라마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됐거든요. 사랑의 94. 근데 거기 그 배경이 북조선이었어요. 저한테 북한은 참 생소한 땅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북한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참 주셨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직도 겁이 많아서 그 땅을 들어가면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는데,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시점에서 돌아보게 될 때 기억이 나는 한 점 한 점들이 있을 건데, 그 기억의 한 점 속에 리스트가 없으면 감성적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한 여러분들, 이곳에 오진 않았지만 오고 싶어서 못 오는 경우, 그리고 마음에 정말 좋아하지만 좋아할 수 없는 마음의 미움이 있다든지 섭섭함이 있다든지,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받지 못하는 우리 동문들과 그런 분들까지도 생각이 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얘기하게 해주셔서 두서없었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정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 한정원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 때 연명과학대 교수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미리 와서 연명과학대 이제 교수로 계셨던 분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 있는 그 조선족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저 학교에 가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대학 시절을 보내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곳에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제 꿈을 이루고 정말 이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감격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20년을 거기 돼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저는 시절을 이곳에서 다 이제 보냈다라고 되게 아까워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저는 이곳에서 너무 행복했고 학생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보람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저는 제가 만나는 학생들, 지도학생들이 제 자식같이 생각하며 그렇게 케어해야지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저를 그렇게 봐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1인분, 2인분 음식을 하는 것보다 10인분 이상의 음식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총장님이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다 갖춰 있을 때 이곳에 왔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발전한 연길 모습과 또 중국의 발전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또한 이렇게 교수님들과 또 동문들을 볼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이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유스트가 영원하도록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모두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오늘 교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80일에 연기과를 갔고 지금까지 있는 이수입니다. 상영학부 경영정보에서 가르쳤고요. 앞에 나오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오는 건 제 전공인데 미리 다 오셔가지고 제가 왠지 아들이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이 나요. 왔을 때 공항에 이제 학교차가 나와서 해외로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 백화 하고 하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정도가 고층 빌딩이었고 물론 저보다 더 먼저 오셔서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교수님들 사모님들 많으시지만 저는 그때 기억이 있는데 지금의 여기를 보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원래 김한수 교수는 이제 길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고요. 저는 짧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짧게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여기 좀 길어지네요. 네. 처음에 올 때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랑을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정말 많이 알게 된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스님이라면 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있게 된 그분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일을 하셨지만 마음은 물론 계속해 계시고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김한수 교수님과 이수 교수님은 미래 남으시고 꽃이 공연 가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 연락해 주셔도 좋고요. 직접 꽃이 공연 가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추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태솔입니다. 저는 정말 안 울게요. 저는 사실 총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과기대로 왔습니다. 90년대 초에 전화도 없고 편지로만 통하는 시대에 총장님께서 저희 한국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할아버지와 단 고모께서 편지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김진경 총장님 아니고요. 그때는 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 시기여서 김진경 박사님께서 연길에서 대학을 세우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네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 총장님을 가서 도와드려라. 그래서 사실은 연길에 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드렸습니다. 네, 고마우신 분이니까 제가 가서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곳에 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92년도 그때면 저희 친구들은 다 상해로, 북경으로, 청도로, 저기 광주도 가고 이랬는데 제가 연길로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너는 왜 연길로 가냐. 네,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해가지고 연길로 왔습니다. 제가 연길로 와서 과기대에 근무한 날짜가 과기대 개교일입니다. 네, 1992년 9월 16일. 네, 이곳에 와서 그때 산업기술 훈련은 이제 개교식을 사실은 이제 봉안동 건물이 마무리하고 학사동 건물 2개의 건물밖에 없었고 요 앞에 전부 다 이제 사갈밭이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그날 기교식 하는 날 그러니까 흙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고모님의 약속은 지켜야겠고 나는 이곳에 많이 있어서 6개월 있다가 나는 나갈 거야. 그러면 저는 약속도 지키고 네, 미안하지도 않고 총장님께도 미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개교식 끝나고 이 건물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 달, 짧으면 한 달이겠지, 들어가 보자. 예,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여기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겨울에 난방도 안 들어오고, 식당도 없었고, 학사동 건물의 2층을 저희가 식당으로 쓰면서, 교직원들 그때 교수님들이 9명, 교직원들 정부에서 한 30명 정도, 그렇게 과기대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총장님실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이러고 막 서러움을 토하고 이러는데 저는 중국 국적입니다. 제가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다 내가 데려온 손님들이야. 너는 여기 중국에서 태어나고 네가 이곳의 주인이야.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 하나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주인이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곳에 와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그 말씀 하나가 꽂혀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헌신하시는 이제 외국인 교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면 저도 같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제가 92년에서 98년도까지 제 인생에 정말로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일을 보고 주말에는 북한을 다니면서 라진성 보고 예, 그쪽 다니면서 일을 하고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박선희 이사장님께서 총장님한테 이제는 그만큼 부려먹고 이제 공부 시켜야지 않겠네. 네. 그래서 총장님, 그래서 이화여대로 제가 98년도 8월에 과기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화여대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계속 마음은 항상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사람, 네,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빨리 박사하고 와야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 마음속에는 이 과기대가 항상 마음속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저희 식구 모두가 한국 국적인데 국적을 바꾸지 않고 나는 언젠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와야지. 예, 그렇게 해서 제가 2015년도 9월 달에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과기대 전성기 6년, 과기대 마감하는 6년을 과기대와 함께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상경학부 마지막 학부장을 맡으면서 그 상경학부 문을 잠그고 저희 사명을 다하고 네, 다 했습니다. 과기대. 저는 현재 이제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과기대인은 어느 곳에 가나 변하지 않는다. 네, 저는 이제 연변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저에 대해 소개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에서 왔다. 그것은 나는 이곳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다르다. 네, 저는 그렇게 선포를 첫 시간부터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보다 아이들을 좀 사랑하려고 하고 네, 그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과기대 아이들만큼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기대에서 줬던 사랑의 정말로 한 3분의 1 정도
정도의 사랑도 베풀었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에는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했던 교수님들이 계셨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 학교가 있었냐고요. 그래, 그런 학교가 있었어. 그러나 저희는 과기대에서는 저희가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은 우리들이 자식이라고.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로 쉽게 이렇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그곳에서 제가 논문 지도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애들한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네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 왜 자기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애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슨 이런 선생님이 다 있냐.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기대는 영원히 과기대입니다. 과기대 정신이 살아있는 한 과기대는 살아있다. 예, 동문들이 과기대 정신을 가지고 세상 각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한 유스트예요. 예,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실수로 빠뜨린 우리 여 교수님 계실까요?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돌아오신 사모님들 계실까요? 예, 그러면 아까 약속대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남자 교수님들께서 네.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들과 공부하고 남자들은 공부를 자원에 맡기겠습니다. 모두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참 오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93년 7월 29일 날 도착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북경까지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천진에 도착을 했고 천진에서 2시간 약 반의 버스를 타고 북경에 가서 북경에서 영일 가는 기차표를 사서 이틀 밤을 자고 왔습니다. 33시간? 34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면서 그 차장하고 방금 차장이라는 이런 그 차장하고 상당히 다퉜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야 돈을 내죠. 그때는 YB하고 러민비로 태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저희는 러민비로 태환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전문가 자격증을 주니까 그때는 저희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러민비로 태환할 수 있었고 또 비행기상 20% 디스카운트 해줘. 그래서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렇게 그런지 그 에피소드를 가지면서 학교에 도착을 했죠. 저는 이제 그 학생 쪽을 책임을 맡아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그 입학식 때 부산급 입학식 때 제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급의 학생들은 기억을 저보다 잘해서 저를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뻤고 또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10년 과기대에 있었을 때의 삶이었다고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시정부에 참모로 요청을 받아서 이제 총장님한테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때 총장님이 장기 출장으로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늘 사실은 과학이 된 제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는 학교였고 또 우리 총장님의 러브이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참 잘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러브이즘 하면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좀 이상주의적인 단어로 용어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 삶 속에서 참 저의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느냐, 우리한테 닥친 일들을 해석해내느냐가 얼마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인가를 참 많이 볼 수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런 그 좋은 자원들을 같이 활용할 줄 아는 것 또한 지혜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그래서 졸업생 동창회에서도 동문회에서도 그런 모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해왔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잘 활성화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럴 때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선배라고 무조건 신세를 져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후배라고 함부로 대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황금룰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포커싱해서 동문회에서 그런 의무를 잘 해나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뉴스대 러브이즘을 같이 가지면서 정말 좋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세상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수들하고도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총장님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졸업생들은 애프터 서비스에 기업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옛날에 편지하던 시대가 아닌데 또 가능한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 깊게 더 확장적으로 생각들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내는 우리 그래서 참 좋겠습니다. 93년도의 연변의 모습과 지금의 연변의 시의 미래 너무 많이 변해서 이런 걸 두고 천지가 개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긴 세월 지켜낸 지금 총장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서 올해 이 뉴스장 시대 이를 잘 이어내는 저희들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별개는 아니었지만 뉴스에 가장 먼저 오신 분이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게대로 불러주신 고맙고요. 우리 오병원 교수보다는 조금 일찍 왔죠. 저는 스타일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도착했을 때 교수다라는 생각했어가지고 총장을 저한테 오서 지금 총장이 방이 제 방이었습니다. 우리 총장이 이쪽 방이셨는데 건설로도 이제 차장을 건설로 만들어서 학교를 짓고 관리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대학이 됐다 대학 그러더라고. 무슨 몰랐어요. 근데 대학에 됐어. 대학을 오픈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당시 이제 학사석에서 일본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여기서 입학식을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하는 입학식이니까 여기를 꾸미냐고 하여튼 꽤 오래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학교가 듣고있는데 겨우 입학시키는 날 이제 우리 화장실에 물이 통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었어요. 겨우 그래서 왜냐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화장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긴박하게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도를 8년 거의 18년간 직고 메인트런스라는 일만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이제 교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3대를 배우를 교수님하고 짜면서 내가 3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이도 이제 그때를 같이 연결돼서 알게 됐던 그런 학생이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93년, 94년 그러니까는 그의 첫 때 들어온 사람들하고 저는 악연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야단 안 쳐도 저는 야단을 많이 쳤어요. 맨날 밀착되니까 나는 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잔디밭에 들어가지고 다 망가뜨리니까 나는 추도 못하게 되고 공부 때문에 뭔가 그래서 악연을 저는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험실 다 꾸미고 이제 학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환을 제가 투입돼서 이제 교환을 되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제는 뭐 이제 같이 뭐랄까요 같이 나이 먹어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얼굴은 비슷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알아봐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요. 혹시 계속해서 제가 몰라도 여러분들도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이름으로는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참 그래도 한 30년간 이곳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친숙합니다. 그리고 연기 시내가 손바닥 보듯이 화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짜 어쩌저게 저녁 식사 끝나고 나는 찾아갈 줄 알고 우리 걸어가자 해서 손도 걸어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걸어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한참 해다가 어쨌든 우리 교수님 잘 데려다 줘서 갔는데 인터넷에 다시 뒤져가지고 지도를 보니까는 전혀 다른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서로 야 우리 어제 차 타고 온 게 정말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만큼 여기 4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눈물 나서 아까 좀 혼났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기회가 온다면 또 오겠죠. 근데 뭐 이제 가리키면 안 될 거예요. 아니면 세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가리키는 걸 한물 갖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 잘 자라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와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는 이 학교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렇게 딱 파고 와투지를 갖다가 그거 심고 이렇게 해서 키웠던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저 나무가 살아서 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같이 잘 되겠구나 마음을 가지고왔어요. 그래서 그걸 쭉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그게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땅 파고 지금 땅 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속에 뭐가 묻혀야 되거나 하는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항상 저를 불러서
그 총장님도 어느 날 제가 한참 교화가 사무실 불러가지고 어느 동에 좀 줄 거라. 이거 손진대가 깨버려야 됐는데도 그 정도로 늘 그렇게 해서 저도 불 끄는 거, 물 잠그는 거 이거 그냥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무튼 되게 학교를 내 것으로 책임지고 열심히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공간 여기 있으니까 기회가 좋을 때 언제든지 와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방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는 부산중앙 97급 박용입니다. 그러다 앞으로 두 번째 97 우리 오영 교수님이 호박하는 도착이 했는데 그때도 비가 진짜 없어요. 심형이 이 프로펠러 얘기 아세요? 막 바람이 막 들어오고 도착하니까 그때는 이 여기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그냥 기차 대합실 같은 게 조금 공간을 하거든요. 딱 내리니까 바람이 이 짐을 내주는데 트럭이 와요. 트럭이 왜 오는데 진짜 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공항에서 오는데 엊그저께 오는데 보니까 어우 총장님 이게 비어있어요. 너무 위에 딱 내려서 트럭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집집마다 가는 길에 처음으로 왔어. 처음으로 쭉 있었어. 그 길에 따라서 밤에 이렇게 오는데 저기 우리 아현도 그 고액 길은 그 길이 같은 도착하면 이게 내가 뼈를 묻어야 되는 땅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요거는 제가 제일 알고 있는 버킷리스트라고 아세요? 제가 100가지를 쭉 적어놓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여기를 한번 가봐야 그래서 일본의 연기 방송 5년 만에 됐어요. 너무 빨리 됐어. 주기 전에 저기 왔으니까 너무 많은 새로운 거 있다. 수대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고백하는데 애들한테 너무 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동보호 때문에 선생님들이 때리지 못해요. 막 신고가 들어가고 학교에 막 신고가 들어가서 그 자살하는 그 교사들이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막 때려도 괜찮아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추석도 강의하는 게 작정은 추석도 강의하는 작정이 있고 빨간 몽둥이 공포의 빨간 몽둥이 아세요? 이 몽둥이 못 가져가면 손 들고 크고 깎게 되는데 이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일본어 보내는 너무 즐거운 수업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제게 정말 꿈에도 나타나 꿈에도 어떤 때는 내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편하게 유심히 오는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요. 총장님 이제 컴퓨터를 갖다 놨는데 어디 기술을 갖다 놨는데 이런 컴퓨터들이 돌아가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조직이라고 막 달려들어서 감수를 고쳐서 우리 1학년 저는 1학년을 줄어가는 너무 재밌었어요. 딱 가르치면 전부 해야 되잖아요. 유심히. 막 책상에 뚫어다니면서 이 양쪽으로 뚫어다니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국경에 상해가지고 교수님도 아직도 그게 책상에 막 뛰어다니시는데 자, 제가 이제 90년대 와서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한 게 정말 이 고향 같은 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 이제
떠나라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아마 이 버킷리스트의 제1번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많이 저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원을 제가 해봤는데 박용빈 교수님 해치기가 있었어요. 가보려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저 학교에 있으면서 한번 이 강단에서 해보는 게 버팀이 됐어요. 한번 서고 싶은데 학교에 있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게 가서 참 다운텐 상무 건강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게 뭐 통역을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참 송구스럽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맨날 펌프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중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완벽 가게 되고 펌프를 좀 많이 좀 펌프를. 근데 배경 비슷비슷한 꿈을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뻗어놨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연령 자기가 굉장히 발전돼. 굉장히 해서 여기저기 막 그 건물들이 있고 하면서 처음 본 그런 길, 처음 본 그 빌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헤매고 마치 미로같처럼 헤매면서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제가 공간 동해만 가면만 가니까 공간동에 가면 이쪽이 이쪽이 가는데 그 공간동을 찾아서 봤던 헤매다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쪽에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막 꿈속에는 헤매다가 거기를 들었었다. 꾼적이 걸리거든요. 하면서 일어나고 보면 그냥 대비에 건물이 이렇게 좀 가벼고 한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인데 내가 아무래도 반변에 한번 만나고 가게 되는 거야. 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가보라고 그런 말이 나를 좀 했었는데 그 연락이 와가지고 총 공문에서 연명하게 된 교수님들을 초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구나 하면서 이제 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전화가 와가지고 뭐 기억이 나는 것들이 뭐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고 제가 박사를 하려고 뭐 이렇게 말하기 바쁘게 살았는데 연변에 오니까 시간이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 보칭이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보칭에 제가 좀 처음에 있던 사무실 가봤는데 그때 딱 그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10월 달에 95 정도 9월 달에 와서 2010년도부터 8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처번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그때였는데 창문 뒤쪽으로 보니까 그때 이제 가제 복수 같은 여기가 황토가 그러니까 황토가 있더라고. 황토. 근데 그 사이로 알바와 차가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보고 마치 제 자신이 어떤 뭐 인도의 관점으로 나왔던 생각이 들어요. 잘못 봤구나. 하는 그런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수업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놀고 해서 이제 그 학원은 또만 이제 하게 됐는데 참 학원이 참 학원이 참 성과가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저 허미가 아까 연명하게 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허미가 핵심가 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헌신하고 고마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학자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저희 이제 백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람이 항암을 했거든요. 학사감이라고. 근데 이제 교육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고 집사람하고 가면은 학생들이 저한테는 바로 인사하고 사람한테 인사하거든요. 저는 뭐 학생 저희가 학생들 말지 다른 학생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암을 하다 보니까 학생은 학과에 안 가려고 다 하니까 이 하면은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하지 않고 항상한테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당신은 너보다 더 아까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로 사회한테 주시면 그 사람한테 자, 이걸로 참서 탈만을 하는데 색깔이 하늘도 있어서 이걸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딱 1년을 함께하고 갔습니다. 1분만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같아요. 1년 동안 마음껏 조각할 수 있도록 그 조각을 품어주시고 인력과 장비와 재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조각공원에 제 7점 작품을 2001년에 남기고 갔습니다. 건축예술학부, 당시는 건설공학부였어요. 조각가가 건설공학부에서 미술이해, 소묘, 이렇게 도학기 강의를 하면서 많은 스케치들을 하고 조각을 남기고 갔는데 저는 뭐 제가 하고 한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지만 제가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초청을 받고 제가 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녹도 많이 피어있고 뭐 나무는 뭐 오래전에 이렇게 썩어서 쓰러지기도 있고 풀도 자라있고 그래서 장화도 갖고 왔고요. 집에다가 보안경 뭐 이렇게 그라인더도 챙기고 이래서 예전에 좀 녹슬고 보존 안 된 작품들을 제가 세우고 와서 이렇게 관리를 못한 것들이 마음에 짐이 있어서 가봐야지 오리라 하면서도 사일피를 미루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초청을 하고 여러 교수들이 팀으로 함께 오니까 참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각에 담겨있는 정신과 말씀은 영원하지만 외형적인 조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빛도 바래고 이러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남기고 있는 작품 때문에 흔적이 있어서 저를 부러워하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정말 작품은 여기서 사랑을 받고 배움을 받고 졸업해서 활동하는 여러 졸업생들,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작품이고 움직이는 작품이고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작품이고 이 울 안에 갇혀있는, 교정 안에 갇혀있는 저희 조각이 아니고 이곳에서 4년 그 이상 배움을 갖고 떠나서 활동하는 여러 졸업생들이 작품이고 그 작품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수님들의 그런 회고를 듣다 보니까 이곳에서 교수님들도 연단되고 성숙하고 빚어진 걸작의 작품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1년을 머물고 간 제가 더 이상 긴 이야기를 하면 할 얘기도 않습니다. 저희 작품을 품어주고 오늘까지 사랑하고 기억해 주셔서 올해 칼렌더 선물 받은 데 보니까 거기도 여러 작품들이 실려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그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모습인데 한 30년 전에 94년 미국의 칼빈 칼리지에서 원형이 만들어졌고 아마 전 세계에 수천 점 많이 퍼져 있어요. 아직 소장하지 못하신 소품도 많은 분들이 못 가지고 있는데 입에 타고나는 그런 큰 속상으로 화강암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은 오직 이 화기대 교정님들의 예배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조각가의 인간론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인 그 겸허한 모습이 바른 인간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조각해 보았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은 평양에도 가야지. 거기도 조합국은 있는데 늘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서 조합국 맞자. 제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후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양천 1년도 8월에 와서 양천 19년도 12월에 사직을 하고 또 귀국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온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 양천 1년도에 저도 와서 저도 019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요 밑에 있는 외국인 학교 한국학교에 수학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양천 3년부터인가 전산과 그때 계산기업과죠. 계산기업과 학생들에게 대학 수학을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처음 만난 그 우리 동문들 중에 제 수업을 들었던 동문이 저를 기억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오이섭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모두 작품이라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어로 포이 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에 우리도 그렇게 이제 조각되고 이렇게 다듬어져서 예술작품으로 끝났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나이가 41살이었어요. 영영급이나 01급 되면 지금 나이가 40대 됐죠. 한국에서도 그 시절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게 되었을 때 기대 반 또
그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한 학기 지나면서 위로받았던 것은 이 연변의 하늘이었어요. 특히 이 오후 시간만 되면, 또 저녁 시간만 되면 맑은 하늘에 구름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 가을철이고 딱 이때인데 저녁 노을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그 저녁 노을의 그 모습은 날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작품이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야, 정말 오기를 잘한 걸까? 하면서 이렇게 한 학기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또 한국학교에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 아는 공동체 안에서 생물학원에 이제 축소로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 학생들, 제자들 만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나고 나면서 새롭게 각오되어졌던 게 뭐냐면, 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2년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2년이 아니라 이거는 돌아갈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한 학기를 지나면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또 연변을 사랑하고 학교를 생각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방문 하는 행사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거 생각한 것,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공항에 이렇게 발을 내디뎠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동문회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동문들 또 제자들 같이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저도 정말 빚어졌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스트는 저의 영원한 스승이기도 하고 또 제 영원한 고향과 같은 못자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교수님. 이게 재료기계 자동화공학부 교수로서 2010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나와 유스트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11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학생들 가르친다고 그런 마음으로 11년을 애썼는데, 돌아가서 이제 학생들 모습이 떠오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학생들을 고쳐보겠다고,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하나도 효과가 없었구나. 실제로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방법을 해서 바뀌었던 학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제 지도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사실 돌아보니까 저도 사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숙하지 못하고 저도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꿔보겠다, 고쳐보겠다 이런 모습을 했던 게 얼마나 어린 모습이었나, 나도 얼마나 미성숙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유스트는 저를 성숙하게 했던, 지금도 성숙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저를 성숙하게 했던 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문들과 같이 앞으로 우리 같이 성장해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박수로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경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저를 기억하시겠죠? 제가 97년에 와서 예숙사 학생들하고 학생 숙사에서 한 학기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연락을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애정이 많은데 제가 97년에서 올해 28년째 중국에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 딸이 셋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솔직히 국적으로 보면 우리 집 중국에 더 많습니다. 3명이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내하고 저가 이제 중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한 애정,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딱 간단하게 살짝 새기는. 97년에 왔을 때 되게 젊었습니다. 28에 왔습니다. 27에 왔어요. 그때 여자 학생이 저보고 사귀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했으니까. 지금도 연락이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 아주 재미난 추억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까 뭐 여기 와서 토요일마다 영화 봤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영화 조직했습니다. 네. 그때 영화 볼 때 야한 장면, 뽀뽀하는 키스하는 장면들 뽀뽀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뺀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만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지도가 있었고요. 조이풀 라이프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옛날에 좀. 그래서 드럼을 쳐서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컴퓨터를 가르쳤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금 여기 3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같이 있고요. 총장님하고 같이 있고 총장님 별로 저 안 좋아하시겠지만 맨날 총장님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2021년 그린타운에서 몇몇 안 되는 분들하고 마지막 11월에 6월에 학교가 이제 마지막 졸업생을 했잖아요. 11월에 더 이상 난방이 안 들어와서 이제 실내 의사 갈 때 엄마 울었습니다. 지금은 기술감독국에서 살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다시 가게 되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제가 이제 그때 학사로 97년에 왔는데 중간에 석사도 하고 또 모르니까 작년에 제가 한국 가서 또 로봇학과 박사도 받고 왔습니다. 혹시 인생은 이제 50부터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또 어떤 하나님께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우리 동역자들 만나고 여러분 학생들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까지 남으셨죠? 무슨 남으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연락하게 된 송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전에 머릿속에 좀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사랑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준 게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제가 받았던 사랑,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내가 뭐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준 거는 소리 없고 감동, 감사, 고마워, 보고 싶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연명과학이 대하다. 연명과학 기대 참 인상 깊었던 저희 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는 2004년에 왔지만 지금 연명과학에 대한 얘기는 92년에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카이스트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서 칠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봉투, 지금도 있는 그 봉투를 주면서 연변에 조선족인데 그리고 박이대가 생긴다는데 속살만 해도 교수를 할 수 있어. 너 가보지 않을래? 하고선 우리 연구실 선배가 저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좋으면 형님이나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새까맣게 있었어요. 조선족이 있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제가 98년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2000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코스타라는 모임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는데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오셔서 무슨 설명을 하시는 근데 총장님들이 몰랐어요.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중국의 연변에 조선족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애들 빨라야! 그래서 얘네가 박사하면 빨라야! 그러시니까 저보고 손가락 치시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러면서 그것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연변에 오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 노 부모가 계시고 어떻게 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분명하게 들려줬던 생각이 있어요.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연변이라고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있지만 상당히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여전히 저는 제 꿈을 향해서 갖고 있습니다. 연변에 와서 제 인생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믿음, 신앙, 그다음에 역사,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들은 다 연변에서 또 연변 관계에서 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좀 스케일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데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준다는 그 생각입니다. 1907년에 한반도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3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단되고 그 안에 또 흑명과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절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준다. 저는 그것들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은 연변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를 만났거든요. 저희가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갱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키우는 생각이 들어요. 평양과기에 갔을 때 그날 이제 주셨던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그런 분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남 유다를 팔로삼고 북의 에브라임을 화살로 잡아서 번개같이 끝나다시피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인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흩어진 우리 민족을 통한 그분께서 하신 일들 그분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지금까지 저는 좀 미련스럽게 여기 남아있는 내가 연길에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앞으로 해야 될 일과 해야 나갈 일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가 말해주시는 나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수님보다 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른 초반에 사실은 과기대라는 게 여기 모르고 그냥 중국에 왔다가 길거리 게스트가 됐습니다. 교수님 2차에서 만나서
뭐하는 젊은이가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오게 됐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거기에 와 계신 누구보다 학생들하고 친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냐면 학생하고 너무 친해서 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와서 저희 저는 98 건축가 졸업생이고요. 저는 건축학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변대학에 가 있습니다. 건축예술학부 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우리는 이제 제가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분들은 다 멋있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가 중국에 와서 받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를 못 떠나고 갚아야 될 게 많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떠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걸 다 갚고 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랑 비슷한 제가 30대 초반에 와서 좀 젊을 때 와서 같이 나이 들어가서 좋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김한수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돼서 굉장히 이 큰 자산을 가지고 가는 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집근입니다. 제가 한국말 하니까 희한하시죠? 저 한국 사람이고 영어 못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한대학이라는 데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교수였어요.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정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정해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열심히 해놨는지 교수 개인 두 분이 돈을 주면 정교수한테 해주겠다고 해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연구를 해서 논문을 그냥 1년에 6편을 논문상을 받은 게 2011년도입니다. 논문상을 받았으니 지방 아무 전문대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 교회 카이스트 박광훈 교수님, 카이스트 생명대 교수 박광훈 교수님께서 몽골 국제대학교를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출발하기 한 보름 전에 연변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공항 이미그레이션 센터에서 걔가 좀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발을 이렇게 무음이 느껴져요. 조금 있으니까 공항에 두 명이 제 벽에 앉아 바뀌고 가는 겁니다. 괜히 광호님이 저한테 야, 뭔 일이야, 뭔 일? 너 범죄 저질렀냐? 제가요? 그러고서 가서는 그 취조실 들어가가지고서 1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저만 보고 컴퓨터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컴퓨터 보고 저 한번 보고 그냥 15분 뒤에 한국말 하는 그 공안이 오더니 선생님 한국이신다 이러시더라고요. 맞다고 가지고 된다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 저는 한국 사람임을 제가 강조합니다. 저의 탤런트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한 명에서 두 명인가 꼭 자요. 걔네들의 99%는 새벽까지 술 마시는 애들만 자고요. 제 강의 시간은 누구도 안 잡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연변가비대로 왔어요. 갔는데 총장님께서 부르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갔죠. 총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 나가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요. 어떻게 왔니?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좀 가야 되나? 그랬더니 앞으로 날 아버지라 불러라. 여기는 분위기가 이런 거니까. 근데 그리스 치프에 가서 그리스 치프에 가서 아버님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천사분들이 저를 보시더니 귀신대 남해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연변가비대 올 때 원래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연가대 올 때 준비를 한 게 한 1억 5천 정도 현금을 떼기 만들어서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위험하니까 달달이 급여가 나올 수 있게 했다는데 제가 중고보고 나서 그 돈을 줘야 될 생각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문제였어요.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현상 교수님하고 김성준 교수님께서 저한테 생활비를 주시고 총장님께서 저한테 생활비를 주셔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여기 저는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이니까 프로젝트를 따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과 저한테 돈을 주면 학교 교수로 해주겠다는 두 분이 같은 날 오전에 같이 사망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진짜 거지가 된 상황입니다. 어디서도 돈이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을 더 해야겠어요. 2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연구개발했어요. 그 가운데는요,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 재활기기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기를 이대현 교수님하고 같이 만들고 있어요. 영상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내일 제가 발표하게 될 기기를 했는데요. 의료적인 효과가 너무 확실해요. 의사들이 약이나 주사가 해결되지 않는 염증, 통증, 붓기, 그다음에 심지어 수면 개선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완벽한 의료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연과대에서 제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2014년도 가을 학기에 제가 강의하던 반도체 공학 수업을 모두 폐강을 시켜요. 교수들 회의에서 수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전업주임이 그 수업이 필요 없다면서 반도체 수업을 완전히 폐강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재계류 기계자동학부의 지병호 교수님 수업을 대신해서 수업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총장님께 한 4번 정도 빌려왔어요. 첫 번째 빌려왔을 때 얘기가 네. 강의 좀 똑바로 해라. 제가 저 강의 잘하는데 너 강의 못한다고 학교 소문 다 나가. 이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빌려갔을 때 네. 강의 안 한다고 했다며. 제가요? 근데 제가 왜 재료기기자동학까지 가서 강의를 하죠? 근데 왜 그런 소문이더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개발을 하던 상황에서 반도체 수업이 폐강이 될 때쯤에 맨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이대현 교수님께서 자주 하셨다고 하는 거죠. 화장실 불을 자꾸 끄세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죠. 왜 나는지 아세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40대 후반이세요. 시력이 노안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당신 입장에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레를 닦는데 이게 닦는 게 아니라 이게 오물을 여기저기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는 청소지만 안 보이는 입장에서는 청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카메라가 아니라 LED 램프를 달았어요. 근데 그 LED 램프도 결국 전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선을 뽑아가지고 밖에다 솔라 램프를 달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총장님께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서 총장님 집에 또 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영상 내놔. 무슨 영상이요? 네가 맨날 저녁마다 영상 촬영을 보고 있다며. 무슨 영상이요? 여자들 거를 그렇게 좋은 걸 보고 있다며. 선생님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너무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너무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나온 얘기가 반도체 공학 수업 박덕호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하면 박덕호 교수님 추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반도체 공학 수업하겠다고 해가지고서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교수님이 이 학교에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다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5년까지 있고 2016년도에 그냥 학교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나갔습니다. 저의 연가대 생활의 시작과 끝, 공안에서 잡혀서 저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돼서 제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 제가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가지고 연가대에서
나가는 것까지 갔던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제가 졸업생 여기 계신 교수님들한테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샤오미가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샤오미가 저한테 투자를 해서 샤오미한테 지금 10%를 주고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의 또 다른 역경의 시간을 여러분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의 엉터리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른 교수님들처럼 멋진 얘기 못하고 특히 강의는 절대 김한수 교수님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 다행히 중간에 갑자기 박준일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무마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갔던 그 미래를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 같지. 한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 다행히 감기 걸려서 나네요. 제가 나쁘게 말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我爱中国,我爱缅甸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거기에 모양이 있었어요. 모양은 항상 바뀌어도 그 내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희망이죠. 다음 세대에 학생 졸업하면서 다른 데 가면서 교수보다 흩어지면서 모양은 달라도 같은 일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런 희망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사랑하고 하는 예로 학생들이 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면 수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자리에 안 계신 안 써보신 우리 교수님 계시나요?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 듣자. 예, 김남호 쌤 혹시 지금 계십니까? 김남호 쌤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예, 김남호 선생님 맞으십니다. 의장 저 교수님 계시는데 그리고 김무학 교수님 계시는데 오늘 논문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끝까지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토록 논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교수님께서 그 뉴스의 이야기 5분, 10분에 담을 수 없는 그 긴 스토리를 담아내신 거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